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B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장산주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 그나마 주도주 역할을 해오던 바이오주가 최근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이제 10월까지는 뭐 신고가 경신이라든가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제 견고하게 유지했었는데 이제 11월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변동성을 주면서 이제 바이오도 같이 쉬는 모습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관련인데 미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에 민감한 이제 바이오주 도 이제 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 그 눌림목의 영향이고 뭐 다시 하락 추세의 전환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림목의 찬스도 한번 우리가 타점을 기다려보는 그런 또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증권사들은 4분기 들어서 주요 바이오주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등 이미 올해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이 많은데 여전히 낙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돼도 일단 바이오 업종들은 원래 제약 바이오 섹터가 10월 달에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뭐 주도주로 해서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좀 보여야 되는 시점은 맞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국채 30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또한 뭐 금투세 이슈나 뭐 양도세 이슈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분을 제공을 하면서 조정을 보여야 되는 시점에 조정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수출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뭐 삼바나 유한양행의 어떤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실적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앞에서 허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수 바이오의 조정은 오히려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동우 대표님은 지난 방송에서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확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11월 달 굉장히 굵직한 학회들이 예정되어 있죠. 네, 뭐 굵직한 학회들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투자에 이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인데요. 당장 11월 3일과 11월 6일까지 해서 미국에서 비만 학회 주간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아마 신규 약품을 좀 공개할 예정이고요. 기존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등이 아마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또한 이제 11월 4일에서 6일까지는 월드 ADC가 열려서 리가켄 바이오나 셀트리온, ABL 바이오 등이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11월 6일에서 10일까지는 미국 면역항암제 학회에서는 이제 한미약품이 다시 면역항암제 전임상 결과를 공개하게 되고 지시셀 그리고 루닛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등이 아마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14일에서 16일까지 미국 류마티스 학회, 16일에서 18일까지는 미국 심혈관 질환 학회에서 아마 비만 치료제가 다시 관심을 좀 받게 되면서 RNA 기반 심혈관 치료제 관련주인 이제 녹십자 그룹과 올릭스 등이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오 업종 내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속출했고 꾸준한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고점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숨고르는 바이오주 연말까지 랠리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여전히 주도력이 견고하다. 조정 시 저점 매수 기회, 눌림목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자. 지금 보니까 세 분 모두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주신 것 같은데 허인남 대표님 혹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이제 바이오 다인인데요. 이제 뭐 매수 타점은 앞서 두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신고가 경신 중에 있는 종목들의 이제 돌파 시작점까지 해서 눌림목의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업 계열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바이오 다인은 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뭐 소모품 및 장미 판매를 이제 주요 영위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암 진단에서는 이제 체내 진단보다는 이제 체외 진단이 효과적인데 바로 이 바이오다인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제 로슈에게 6년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기술력을 검증받았고 또 장기 계약, 즉 2019년부터 2039년까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의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성장세인데 바이오다인의 이런 실적 고성장세는 이런 기반을 통해서 이제 2030년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25년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5년 매출은 115억 원, 그리고 또 26년 매출은 273억 원까지 이제 증가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최근 타점들이 전체적인 섹터와 그다음에 종목보다는 국내 증시의 주저앉음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이제 코스닥이 750선을 다시 한번 올라서고 그리고 또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이 된다면 바이오다인 중심으로 이렇게 신고가 진행 중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도 이제 바이오주의 주도력은 견고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탑픽 종목 알려주세요. 뭐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해 드리고 이제 큰 수익도 드리고 있는 ADC의 강자인 리가켄 바이오인데요. 뭐 원픽이긴 하지만 이제 단기 고가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뭐 ABL 바이오나 GI 이노베이션 등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항체와 ADC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ADC를 개발하고 있는 ABL 바이오와 그리고 미국 넥스큐어와 이제 공동 개발 중인 표적 저분자 약물을 통해서 전임상 결과 공개를 준비 중인 GI 이노베이션 등이 이제 아마 연구 데이터를 공개를 할 예정이라서 동시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박스권에서 지루한 횡보 장세가 이어졌던 10월도 마무리됐습니다. 10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상승했던 미국 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는데 부진이 이어졌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 시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에서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주식은 이제 수급인데요. 수급이 받쳐주면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연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연말이잖아요. 또 금투세 이슈도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 거기에 우리가 2016년을 한번 미국 대선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도 10월하고 11월 달은 사실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17년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크게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아마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월과 11월 달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와준다라면 저점 매수 내년에 큰 폭의 시장이 상승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오히려 기대로 인해서 저점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국내 증시에 힘을 보태주면 좋았을 텐데 실적 기대감이 있었던 전자 반도체 업종에서 어닝 쇼크가 쏟아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수의 기업이 어닝 쇼크를 좀 기록했다면서요. 네, 국내 전자 18곳 중에 11곳, 61%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전자 반도체 업종 어닝 쇼크의 원인으로는 이제 핵심 고객사의 이제 실적 부진, 그리고 물류비와 원자재 비용 상승, 그리고 중국의 추격과 경기 침체 등이 한꺼번에 영향을 조금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고객사 리스크 부진을 겪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애플의 신제품 부진이 발목을 잡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역시 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업체의 해외 투자 집행 지연 등이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LG전자와 해성 SD는 물류비 폭등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고요. 삼성전자는 중국의 DRAM 저가 공세 여파로 가격 하락의 주요 하락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제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완전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대중 제재 분위기가 가속화될 경우에 실적 영향은 아직까지는 좀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여지고요. 확실한 트리거를 찾기 전까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시안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제자리 걸음을 거듭했던 10월 증시. 그렇다면 그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요? 외국인과 개인의 10월 투자 성적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10월 역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엇갈린 투자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10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12.3%로 제자리 걸음을 했던 시장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우선 가장 많이 산 SK하이닉스가 10%가량 상승했고 이 밖에도 다수의 종목이 10%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0.2%로 10종목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울했던 10월 증시를 뒤로하고 11월에는 지수의 반전과 함께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의 10월 평균 상승률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1.14%로 전체 월별 수익률 중 최하위였지만 11월 평균 수익률은 2.84%로 1년 중 가장 월 평균 수익률이 높은 달로 꼽히기도 합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공매도 금지와 금리 인하 시사로 한 달간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올해도 상승 기대감을 안고 투자에 나서도 되는 걸지 11월 개인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시장 전망과 전략 계속해서 5스타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11월 증시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시장도 받쳐줘야겠죠. 통상적으로 11월 시장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올해는 특히나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먼저 다음 주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제 국제 관계 등이 이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예상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증시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이벤트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 우리가 오히려 그 기회 측면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미 또 특히 증시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이제 베팅을 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장이 학습해야 되는 이런 변동성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예상대로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증시는 원래대로 이제 금리와 경기에 관계된 이런 이슈로 이제 관심도가 이제 전환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빅 이벤트죠. 미국 FOMC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이제 2024년에 좀 이제 8번의 FOMC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11월과 12월 이제 2번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달은 대선 이후 회의이기 때문에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동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거의 좀 희박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11월 0.25%의 금리 인하가 그 94% 정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달과 12월 달 각각 0.25%씩 인하가 거의 정석으로 그 0.25% 인하가 거의 좀 확실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수가 있지만 오랫동안 약세장이 펼쳐졌던 만큼 11월에는 극적 반전이 펼쳐지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변수 많은 11월 증시 향방에 대한 물음에 과반수 이상이 반등장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시장 반등 기대해봐도 될까요? 여기서 세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박스권이 2분, 반등장이 예상된다 1분. 좀 의견이 약간 엇갈렸는데 박스권 전망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나 보네요. 네,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이제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산업 구조상 취약한 점들이 아직 좀 많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투입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국내 시장은 아마 미국 증시가 상승 돌파를 하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해야지만 그때서야 좀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FOMC 전에 많이 내릴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유효한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금투세 폐지가 된다면 시장은 좀 더 활기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좀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허연남 대표님은 반등장 이제 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최소한 신고가 경신이라든가 상승 추세는 아직은 어렵지만 네. 최소 낙폭 과대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이제 분위기를 단편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9월에 기록한 약 16조 6천억 원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일까지 15조 8천억 원까지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더 이제 그 감소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역시 이는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이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증시는 펀더멘털 문제보다는 이제 수급의 악재의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이제 미 대선이 확인이 되고 이제 외국인이 선물이라든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최소한 이제 낙폭 가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즉 코스닥 기준으로는 800에서 830선까지의 1차 반등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11월 시장을 이끌 핵심 섹터 세 분이 선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바이오 제약, 2차 전지, 그리고 김상도 대표님은 2차 전지, 허인남 대표님은 바이오 반도체.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네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바이오나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이쪽에서 매수세를 안 하면 사실 수익에서 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중에 저는 2차 전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는 뭐 트럼프 피해주로 언급이 되고 전기차 역성장 우려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들도 상당히 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연초보다는 사실 8월 달이나 9월 달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의외로 바닥권에서 막 70%씩 오르기도 하고 상당히 시세를 많이 줬는데 최근에는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거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봐야 될까 아니면 좀 관망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지난번에 매수를 못했다라면 이번엔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이유는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어닝콜에서 내년도 전기차 판매량 증가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역성장 우려를 덜어낸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부분에서 이 부분이 성장 동력으로 고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난번에 매수를 좀 놓쳤다라면 이번 조정 구간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해서 매수를 잡아야 향후의 수익에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은 역시 2차 전지 여기다 플러스 바이오주까지요. 네, 뭐 미국 대선 이후에도 이제 완만한 경기 부양이랑 이제 통화 완화에 대한 정책은 확실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뭐 바이오 제약 선두그룹에서 알테오젠과 리가켐이 최근에 이제 조금 낙폭을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수혜 제거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의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캐즘 탈피 조짐들이 지난 2분기부터 보여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대감으로 아마 주가 반등도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